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연말 결산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연말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 어워즈를 처음 해보는데 새해 다짐만 항상 했었거든요. 다음엔 꼭 살 빼야지, 다음엔 꼭 건강해져야지, 미래에 대한 약간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한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어워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트에 한번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써봤어요. 일단은 영화. 올해의 영화는 이제 그만 끝낼까 해. 이게 이제 찰리 카우프만 영화인데요. 이거를 친구가 넷플릭스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친구랑 같이 봤는데 이 영화는 뭐랄까? 보는 내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그 알 수 없는 쾌감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되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예요. 뭐 사람들마다 영화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할 여지가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영화다라고 단언하기가 힘든 영화였다.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점에서 올해의 어워즈 영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워즈를 하나만 뽑으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를 더 뽑아보자면은 아네트. 이 영화는 제 이제 브이로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게 레오 가락스 감독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담 드라이버의 미친 연기력 이 한마디로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떤 컨텐츠를 볼 때 그 배우의 연기력을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고 진짜 좀 약간 소름이 돋았다? 엄청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아네트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예능은 빼놓을 수 없죠. 수우파입니다. 2021년 최고의 예능이 아니었나. 수우파 보기 전과 보기 후로도 아닌다. 좀 이 너무 멋있는 언니들을 알아버려서 제 2021년 하반기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수우파. 그리고 올해의 책은 이게 한국 제목이 좀 별로거든요.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런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삶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런 책? 이런 책이 조금 와닿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고 저는 이제 주로 오디오북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듦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뭐가 힘든 건지 잘 파악이 안 됐던 때였는데 이 책을 읽고 안 거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네이블러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네이블러가 뭐냐면은 조력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상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망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제가 관계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어떤 한 포지션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항상 그 포지션을 취했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다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내 뒤통수를 세게 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책 제목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국에 정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떠나서라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막 이네이블러인데 저 사람? 저 사람 의존자인데? 이게 막 보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씩 추천을 해주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관심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의 음악은 프랑스어여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 가수의 이 두 곡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되게 재밌어요.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이런 약간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인데 그냥 좋았어요.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올해의 자장가로 꼽을 수 있는 홈쉐이크의 세삼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이것도 뮤직비디오가 너무 귀엽고요. 애니메이션이. 노래 분위기도 되게 나른해가지고 좀 잠 안 올 때 듣게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자장가. 올해의 음식. 올해 음식은 집밥 편이 있고 외식 편이 있습니다. 집밥은 제 독일에 있는 친구가 알려준 레시피인데요. 땅콩 버터 소스 파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어본 적 없던 레시피여가지고 무슨 맛일까 하면서 만들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편에서는 부다스밸리의 팟타이. 제 영상에 나왔었죠.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 원래 일주일 안에 똑같은 메뉴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막 이틀 연속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 그런 맛이었어요. 올해 카페. 올해 카페는 두 군데입니다. 오우야 에스프레소 바 그리고 원형들입니다. 둘 다 제 영상에 나왔었죠. 이 오우야 에스프레소 바는 양도 딱 에스프레소로 만든 되게 원샷짜리 이렇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양도 적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제 입맛에 딱 맞는 카페여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원형들은 맛, 분위기, 뭐 힙함 그런 부분에서 올해 카페를 드렸습니다. 올해의 뷰티 추천템. 일단 이게 이 립밤이에요. 블리스텍스의 립 매덱스. 약간 진짜 매덱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조그만 이런 밤 타입인데 이게 바르면 일단 약간 민트처럼 시원해지고요. 입술이 각질이 생기잖아요. 그럼 보통 립밤을 바르면은 좀 기다려야지 그 각질이 잠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바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각질이 바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효과가 진짜 엄청난 놈입니다. 진짜 잘 쓰고 있는 뷰티템이고 그리고 저는 이 덴만 브러쉬. 덴만 브러쉬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뷰티템 중 하나고요. 이걸로 머리를 이제 컬링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되게 커요. 오늘은 안 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루즈한 핏으로 컬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빗고 볼륨감을 원한다. 이런 날에는 꼭 이 덴만 브러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뷰티템 그리고 올해 패션 아이템. 제가 뭐 패션을 논할 만큼 잘 알지 못해서 생각해봤을 때 올해 좀 잘 산 패션 아이템이 있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패션 아이템으로 바로 이 마스크를 올해 패션 아이템으로 꼽았습니다. 무슨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이야 이러실 텐데 아시죠? 진짜 추레하고 막 얼굴 한숨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도 마스크 하나면은 만사형통이다. 옷을 아무리 대충 입어도 마스크 하나 쓰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점에서 진짜 만능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패션 아이템으로 마스크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소비, 가장 잘한 소비는 바로 얘예요. 얘 너무 돈값하는 친구입니다. 얘가 제 무릎 병원비를 아껴줬다 생각하는 올해 가장 잘한 소비 드립니다. 올해의 어플, 투두메이트라는 어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케줄러 어플인데요. 이제 그날그날에 내가 할 일들을 적어두고 그것을 약간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 색을 채우고 꾸미고 이러는 어플인데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투두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박수치는 이모티콘 같은 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서로 막 응원하는 그런 귀여운 재미가 있고요. 이런 되게 사소하고 소소하고 일상의 작은 스스로의 그런 약속 같은 거를 써놓으면서 서로 공유하고 친구도 맺고 그러는 어플입니다. 되게 귀여워서 저도 한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 달은 좀 소홀하긴 했네요. 아무튼 올해의 건강. 올해 건강은 제가 좀 올해 건강 염려증이 생겼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너무 좀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였냐?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 백신을 맞고 나서 제가 원래 알레르기 체질이어가지고 그냥 평소 같은 알레르기가 올라왔던 거였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너무 심각한 뉴스를 많이 봐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에 갔어요. 코로나 검사 받고 막 제가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항히스타민제 주사 한 방 맞으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그 마사지를 받았는데 여기 어깨랑 목을 풀어주시면서 그 마사지사분이 여기 제 목에 뭐가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갑상선이 좀 부은 것 같다.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겁을 먹고 왜냐면은 저희 집에 갑상선암 병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겁을 먹었죠. 아 이건 100%나 암이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나도 안 부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편도예요. 갑상선이 아니고 갑상선은 여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초음파 검사고 자시고 간에 그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더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마사지사분은 이렇게 사람 겁을 주고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올해 약간 염려증이 심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고 애초에 불안하지 않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건강이었고요. 그리고 올해의 올해 운동은 요가 그리고 런데이. 이거 잠깐 좋았다. 제가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는 정말 재밌게 했다. 이 달리기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이래서 사람들이 달리는구나. 좀 달리기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게 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덕질. 당연히 수우파죠. 네. 올해의 덕질은 수우파에 출연하신 모든 분들입니다. 인스타도 거의 다 팔로잉을 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허니제이님한테 완전 꽂혀가지고 엄청 덕질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진짜 모두가 좋아져 버리는 이 세계관의 모두를 사랑해버리는 그런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우파가 끝났는데도 티빙 결제를 못 끊고 있어요. 너무 방송 활동을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챙겨보느라 티빙을 못 끊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길다. 자 이제 거의 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올해의 취미. 올해의 취미는 도자기를 만드는 게 취미가 됐어요. 제 영상에 자주 나오시는 그 맛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도예가이신데 그분의 작업실에 가서 정말 많은 도자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꼭 나중에 도자기 하울 도자기 만드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꼭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여름에 다 찍었어요. 뭔가 언제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긴 한데 내년에는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 올해의 도전. 올해 도전 한번 꼽아볼까요? 올해 도전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유튜브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봤고 막 집에서 메이크업 영상도 찍어보고 그랬었는데 한번 핸드폰을 여행 갔다가 다 날려가지고 그때 한번 현타가 오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 옛날부터 되게 염원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진짜 큰 도전이었고 되게 뿌듯한 일입니다. 올해의 존경. 올해 롤모델을 꼽자면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오은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약간 리틀 오은영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가 진짜
오은영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되게 되고 싶은 인간상이에요. 왜냐면은 오은영 선생님이 물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오은영 선생님을 되게 닮고 싶은 점은 약간 사람 마음을 이렇게 살살 녹이는 그런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약간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간파해버리는, 약간 저한테는 그게 좀 가장 파워풀한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틀 오은영이 되고 싶어요. 뭐 될 수 있다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의 다짐. 2021년에 나의 어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는 다짐. 다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야, 좀 더 마음대로 해. 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제가 원래 재밌는 거를 항상 우선시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미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재미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좀 재밌게 살아야지, 나는 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편인데 올해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좀 주눅들고 눈치도 많이 보고 좀 많이 휩쓸리기도 하고 그런 2021년을 보낸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요가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이제 밖에서 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요가원에 와서는 이 매트 위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해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움직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아, 그치, 나는 뭔가 남의 그 의견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책임도 스스로 지고 그걸로 인한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좀 이때는 이런 걸 해야 해 라는 그런 어떤 사회의 통념에 좀 휩쓸리기 쉬운 상태에 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내려놓고 더 가볍게 더 내가 원하는 걸 더 맘대로 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짐을 하셨는지 또 어떠한 2021년을 보내셨는지 되게 궁금해지네요. 다들 멋진 한 해를 보내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2022년 새해에 만나기로 해요.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